두 번째는 일하다가 죽는 사람만큼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김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김영균님의 희생과 또 가족분들의 노력과 많은 국민들의 동감 아래 전면 개정이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김영균 님이 사고를 당한 업무는 여전히 비정규직이합니다. 왜냐하면 도급금지 업무 조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도급금지 업무 영역을 하나하나 늘리는 걸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사실은 그 업종 하나하나 늘리는데 어렵습니다. 저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비정규직을 써서 사고가 나서 이 사고가 되풀이 된다면 노동부가 아예 그 공정에는 더 이상 비정규직을 쓸 수 없다고 그 공정당, 그 작업장 공정당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더 이상 관리되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개정된 산안법상 그 원청에 대한 처벌이 물론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망사고가 자꾸 벌어지면 아주 적은 분들이라도 실형을 살고 나와야 하게 하는 강제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형을 살아야만 하는 조항이라고 하면 징역 7년 이상의 법정형이 필요하고요. 그 법정형 새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지금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죠. 자신의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서 전혀 한 테이블에 앉아서 교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는 못하더라도 임금, 휴식 다는 못하더라도 산업 안전에 관련돼서 많은 원청과 마주 앉아서 교섭할 수 있는 교섭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해봅니다. 아울러 이것은 노동운동 스스로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노동조합 스스로가 얼마나 실습생에 대해서 또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파견 노동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의 안전에 먼저 손을 내밀었는가, 먼저 가서 명함이라도 줬을까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자에게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장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을 요구하려면 노동조합이 먼저 내 울타리 안에 들어온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연결된 이야기인데요. 노동운동과 진보정치 내부의 차별과 배제를 점검하고 고쳐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기대와 관심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많은 노동운동과 진보정치 내부에도 차별이 있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던가, 실습생에 대해서 또는 무기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기존의 노동조합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설득해 나갔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많은 반성이 할 여지들이 있고 이런 세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국민의 기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네 가지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 네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인간다운 노동, 평등한 노동의 청사진을 다시 한번 그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이 내용을 헌법에 넣자는 데는 어떤 진보정치 내부에, 노동운동 내부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일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데 그 동일임금의 수준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전혀 어떤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동일임금의 수준은 헌법이 국가에 대해서 보장을 명령하고 있는 적정임금, 즉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 적정임금이라 하면 나와 내 가족이 적어도 인간다운 문화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될 테고, 노동자가 자신의 몸을 갈아넣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갈아넣지 않고 쉴 수 있어야 하고, 또 내가 키우는 아이들과 내가 돌보는 나의 가족들을 돌볼 수 있고 인간다운 유대를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이 세 가지가 가능한 것이 적정임금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이런 동일노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그리고 적정임금 보장의 헌법적 명령을 실현시키는 노동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릴 것을 제안합니다.
합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이 몇 가지 조치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동일노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하려면 일단 이게 직장마다 달라서는 안 되겠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가 울산의 현대자동차와 명촌공장의 그 2차 벤더의 하청 노동자가 100대 50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죠. 같은 일을 한다면. 그러려면 산업별 단체협약이 필수고요. 이 산업별 단체협약은 지금처럼 좀 노조가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가진 곳은 산업별 교섭이 가능한, 또는 하지만 그 산업별 교섭에서 나오는 임금은 금속산업만 해도 지금 최저임금에서 90원 오른 이게 금속산업 산별 협약의 임금 수준이거든요. 적정임금이 아니죠. 최저임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산별 교섭 그리고 적정임금의 실현이 가능하려면 사용자 단체의 확대가 필요하고요. 그 사용자 단체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는 제가 발제문에 개정안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입을 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 개입을 하거나 사용자들에게 무슨 블랙리스트를 돌리거나 대응 방안을 돌리거나 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는 사용자들의 어떤 모임 또는 지역별 노사정 협의회에 들어가는 사용자들의 모임, 여기 사용자 단체로 인정해야 되고요. 이미 조례상 사용자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해서 사용자 단체의 인정 범위를 늘리고 이 사용자 단체와 산별 교섭을 통해서 정하는 임금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이 되게 하고, 이 동일임금이 적정임금이 되게 하려면 직무별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입직 경로가 어떻게 다르든 같은 임금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남성과 여성 같은 임금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25세 청년 초임 노동자가 하거나 58세 퇴직을 앞둔 노동자 33년 차 경력자가 하거나 같은 임금을 받아야 사실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력이 다르면 아무래도 숙련도나 또는 조직에서 끌고 나가는 어떤 원활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 경력만큼은 반영할 수 있게 하되, 기본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또는 두성으로만 표현하면 어폐가 약간 있겠네요. 하여튼 성에 따른 다양한 성별에 따른 격차가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청년 초임 노동자와 고령 경력직 노동자의 차이를, 경력의 가치를 제외한 부분은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만들어야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고 적정임금까지 가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의 법제도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데요. 지금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파견법에 어떤 차별 시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노동자에게 부여하냐면, 동일한 사업 내에서,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 이만큼 받게 해주세요. 까지만이에요. 산별이 아니죠. 네, 또는 그 산업이 가령 요양보호사처럼 거의 97% 여성, 이러면 그 산업 자체의 임금이 굉장히 낮은데 거기에 만족할 수 없죠. 그건 이미 역사적 구조적 차별이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가설적 비교까지 가능하도록 이미 유럽의 파견노동 지침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 법에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적정임금 보장의 큰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법제도의 노력을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노동자 내부의 임금 격차 축소는 대원칙입니다. 그것을 유지하려고 그것에 집착하면 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주장은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돼버리죠. 그래서 노동운동 스스로, 또 진보정치 스스로의 적극적인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나머지는 제목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제문에서 쓴 건요, 지금까지 별로 이야기 안 되었던 것인데요, 밤에는 자자는 겁니다. 안 들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미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밤에 자자는
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가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서 차칙 이행을 거절하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셔야 했고,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이미 없어졌고요. 금속산업에서. 그리고 대형 마트에서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성하게 됩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말을 못했던 사람으로서, 왜 한 사업 영역의 단체협약 또는 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한 분야의 어떤 법률의 개정에만 머물렀던가이죠. 왜 그것이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로서, 노동의 권리에 부합하는 쉴 권리로서, 밤에는 잘 권리, 밤에 자지 않고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노동은 상품이 아니니까요. 왜 이런 쉴 권리로 좀 더 승화시켜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만들어내지 못했던가에 대해서 저의 스스로 활동의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일부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는 노동자들은 이제 심야 노동에서 탈출하게 되었으나, 결국 그 심야 노동은 지금 새벽 배송의 노동자들이 채우고요. 그리고 밤 택배 야간 분류의 고졸 또는 고3 청년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칙으로 돌아가서 진보 정치와 노동운동이 아주 오래된 노동운동의 격언을 되풀이할 필요가 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밤엔 자야 된다. 이건 자연적 권리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넣어놨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 법률을 굉장히 자세하게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고요. 독일에서도 연방헌법재판소가 아무리 영업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소비자의 편익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밤에 쉬어야 한다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훼손시킬 수 있을 만큼, 흔들 수 있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판결을 이미 2004년에 내려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원칙으로 돌아가서 정말 꼭 필요한 것, 사람들에게 공익사업이라든가 원료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에는 야간 심야 노동, 즉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런 노동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생각하죠. 내가 왜 아침 7시, 6시 또는 새벽 4시, 5시에도 문 앞에 도착하는 이 신선한 야채 배송을 받아야 하지? 이걸 배달하는 분들은 왜 이 밤에 이 노동을 하셔야 할까? 그것은 돈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쪼개기 알바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즉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들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갖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생활이 불안정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노동시간이 전날 바뀌기도 하고 전주에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그래도 늘어나는 건 또 모르겠는데 아예 없어지기도 합니다. 노동시간이. 그러면 생활 방법이 없고 또 다른 단기 알바를 또 어딘가 또 뛰어야만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특히 영미권에서 문제가 많이 되어서, 영국에서는 아일랜드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만든 것이 있고, 그리고 노동시간 변경을 하려면 적어도 몇 주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고, 미국 뉴욕주 역시 같은 취지의 법률 조례를 만든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안하는데요.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해서 생활노동시간을 보장하자. 생활임금을 보장하자는 이야기를 하죠.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던 적정임금과 약간 유사한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동시간도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그리고 변화를 해야 된다면, 노동시간이 사업상 바뀌어야 된다면 적어도 그 바뀌는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특히 이 안정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발제문에 넣은 몇 가지의 제안은 첫 번째는 쪼개기 알바를 쓸 경제적 유인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즉 이분들에게도 똑같이 사회보장 다 시간당 비례 원칙으로 보장하면 사용자들이 굳이 전일제를 한 분 써야 되는데 이 초단시간 노동자 세 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 분이 안정되게 하시는 게 훨씬 사용자로서도 좋겠죠. 쪼개기 알바를 쓸 경제적 요인을 없애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적어도 공공부문, 공공기관도 있습니다만 건강보험이라든가 장기요양보험처럼 공공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역시 포함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적어도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업무, 그러니까 일반 사무, 노무 업무, 전문직 같은 아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데는 빼고라도요. 이런 일반 사무와 노무 업무에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쓸 수 없게 하자는 것이고요.